안녕하세요. 크롬사사입니다. 현재 시간은 8월 11일 오후 9시 29분이고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제가 마지막으로 시황 올렸을 때 매수홀딩 매도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고요. 아마 이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홀딩 그다음 매도 전략 가져가신 분이시라면 지금 좀 아마 수익이 제법 좀 크게 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이제 마지막 시황 영상 올린 지도 벌써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주봉으로 보시기만 해도 이 자리가 되게 좋은 매수 자리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시황 영상 올릴 때만 해도 이 추세는 못 뚫은 상황이었는데 이 추세는 뚫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추세마저도 뚫고 지난주에 음봉으로 리테스트 했고 근데 리테스트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초장기 추세선 빠졌던 이 초장기 추세선을 단기간에 회복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. 이 빠졌던 3년 가까운 초장기 추세선을 중장기 이평선과 함께 돌파했다라는 부분 특히나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타이밍도 이렇게 20주하고 60주 이평선이 주봉단에서 데드크로스가 되기 직전에 끌어올려서 데드크로스 나는 걸 막고 그대로 정배열 상태에서 다시 방향성을 이평선을 위로 돌려 올렸다라는 건 이건 세력의 의지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반등 때 현금 확보해라 떨어질 것이다 재차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절대 쉽게 떨어질 차트는 아니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.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채널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보셔야 되면 하나 둘 세 칸짜리 채널이니까 이제 이걸 돌파했거든요. 그대로 세 칸 올라가게 되면 채널 관점에서 보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. 피보나치 관점에서 보면 여기 1.618 레벨이 직전 고점이거든요. 그래서 최대치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30%인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%대 초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%니까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0% 올라가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뺏어오진 않겠죠. 주로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를 많이 뺏어오겠죠.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한 5%가량 뺏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, 와, 이건 지금, 보통 시국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보통 시국은 아닌 것 같고, 왜 이렇게 이더리움을 끌어올려야 되는지. 단순히 머지 업그레이드 병합소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데는 역시 무리가 있다. 무리가 있다. 그리고 아직 더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요. 제가 한 달 전쯤에 시황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더리움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지금 되게 차트가 이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임펄스 파동이거든요. 임펄스 파동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이렇게 추세가 나오게 되면 5파까지 혹은 연장 파동까지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쉽게 추세가 안 꺾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 도미넌스 차트에서 지금 임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임펄스가. 절대 저는 쉽게 꺾일 차트는 아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저번 달 6월달 그리고 7월달은 정말 나름 시황 영상 좀 열심히 하루 단위로 급할 때는 하루에도 막 2개씩 이렇게 올려드리곤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조금 제 방송을 좀 기준 삼아 가지고 매수 홀딩 전략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좀 수익이 좀 크게 나고 있지 않을까. 일봉 단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. 아마 이
20일 이평이 중장기 이평을 다 돌파할 것이다.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찍었을 때는 아마 20일 이평이 아마 여기쯤 있었을 거예요. 여기쯤. 그리고 아마 60, 120, 200 다 돌파할 것이다.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, 오히려 제가 200 EMA, 일본 기준 200 EMA 지지 테스트 나올 때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라고 제가 거의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죠. 여기 오면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. 왜냐하면 저항받고 장대 양봉으로 뚫었고, 요 캔들에서 지지받고 한 번 더 지지받은 자리니까 충분히 매수 근거가 나오는 자리거든요.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이평선들, 일봉단위 이평선들 다 수렴되고 나니까 지금 바로 아마 추세가 또 크게 계속 나올 거예요. 아마 절대 이거 쉽게 꺾일 차트가 아닙니다. 이제 사실상 매물대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거의 쉽게 가뿐히 돌파하고 지금 남은 데라고 이제 여기 하나 있죠. 여기 하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최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한 30%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러면 30%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가격에 배로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. 저점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0%, 500%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. 저만 해도 지금 이더리움 수익률이 거의 100% 가까이 육박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루나 사태 때 시드 최고점 대비 손실 본 금액을 전부 다 복구했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귀찮아지기도 하고, 가장 솔직한 감정은 지금 자리에서는 어차피 이제 365주 EMA에서 200주 MA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가, 그냥 인내심 갖고 몇 년 견디고 혹시나 이제 떨어지게 조정 오게 되면 물량 늘리고, 자발트 수익 낸 거 비트 이더 개수 늘리고, 아니면 제가 장기적으로 3년 4년 홀딩할 만한 알트들 알려드렸잖아요. 그럼 그런 알트들 수량 늘리는 전략으로 하면 되니까 구체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제 저점을 잡아야 했던 부분 2700달러하고 17.6K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다 드렸고, 이제 기다리고 견디는 과정만 남았을 뿐이다. 이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질곡이 있겠죠. 오르내림이 있을 건데 그 과정을 차분하게 즐기시는 거다. 그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쭉 올라가서 중고점 돌파하고 10만 달러, 38만 달러 맥시멀리스트들이 주장하는 100만 달러 갈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. 저는 다시 한번 17.4K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17.4K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초장기 경기 침체가 나와서 아마 이 시장 자체가, 자산 시장 자체가 붕괴될 거다,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아마 17.4K까지 떨어지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저점 갱신은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긴 꼬리 남기고 빠르게 좀 V자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365주 EMA 근방을 테스트하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회복될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365주 EMA 자체도 이제 거의 19K까지 올라온 상태죠. 그래서 제가 좀 시황 영상 부지런히 올렸던 17K 구간에서 제가 정말 부지런히 올렸죠. 그리고 왜 17.6K가 저점이 되는가를 4가지, 5가지 들여가면서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다. 지금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, 온체인 데이터 곁들이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, 어쨌든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, 그때 물을 타셨던 분들은 지금은 조금 기분 좋게 조금 이 시장을 바라보고 좀 여유가 생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저는 아직은 팔 순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왜냐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어쨌든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. 근데 비트코인 차트만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이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. 제가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35에서 36K까지 올라가게 되면
저점 기준 피보나치 되돌림 50% 레벨이거든요. 저는 반등의 최고치를 35에서 36K로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. 정말 뭐 대외적 여건이 안 좋으면 29K 있죠. 제가 뭐 6월 초였나요? 5월 말이었나요? 전부 팟이라고 했던 가격 있잖아요. CME 갭 남아있고. 그래서 정말 비트 반등이 최저로 나오게 되면 29K까지 회복하고 다시 한번 365주 꼬리로는 17.4K, 17.4K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. 혹은 365주 EMA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. 하지만 이 시나리오도 200주 MA, 이제 200주 EMA를 도전하고 있으니까 200주 MA가 깨지기 전까지는 뭐 굳이 대응할 필요,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. 200주 MA가 깨지게 되면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지.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비트의 반등폭이 적긴 하지만 이더리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 자체는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. 뭐 코인베이스 차트만 보시더라도 코인베이스 차트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점 기준 2배 이상은 올랐어요. 저점 기준 2배 이상 벌써 올랐고 코인베이스 차트만 보시더라도 여기까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경기 침체를 증명해주는 주식들의 인덱스 차트인데 저도 이제 이 차트를 아마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한 2, 3주 동안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쉬면서 놀면서 낚시도 하고 좀 즐기는 와중에 여기를 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까지 빨리 돌파할 줄은 몰랐어요, 실은. 근데 돌파를 해버렸고 역시나 여기까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는 빠르게 올라가 버리면 생각보다 회복장이 짧게 끝날 것 같고 좀 더디게 천천히 올라갔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정치 일정을 따지고 보면 중간선거 전까지는 그래도 좀 회복장이 이어지지 않을까. 10월까지죠. 그러면 11월 초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FOMC 회의가 9월 말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8월부터 9월까지는 페드발 변수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 말 그대로 이제 10%를 넘어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대두가 될 거고 다시 페드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올 겨울이 날씨가 좀 추워지기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종전 내지는 정전, 휴전 뭐라도 좀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. 그럼 그런 일정까지 곁들여 가지고 암호화폐의 대외적인 호재, 근데 암호화폐 대내적인 호재까지 좀 개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내적인 호재까지 겹치게 되면 그게 뭔지는 제가 저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난 영상에서 나름 이것저것 좀 여전히 저는 찾아보고 있습니다. 찾아보고 있어요. 뭔가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 있지 않나 좀 싶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좀 하루 종일 밀린 차트 좀 봤어요. 밀린 차트 좀 봤는데 남부지방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이제 한 며칠 계속 비가 내릴 것 같아서 한 이번 주 내내 좀 이런 차트 저런 차트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조금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나름의 기준도 조금 잡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존 제가 몇 달 동안 해왔던 생각과 큰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 거의 2달, 3달 모니터링 했던 차트거든요. 이 차트는 처음 보여드리긴 한데 여기 돌파하게 되면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놀러 다니느라 시황 영상 찍을 시간도 없었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.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저점 기준 0.38이자 수평 레벨 매물대고 하락 추세선의 상단이면서 동시에 모든 추세의 기준이 되는
1, 2평선까지 그래서 뚫어버렸죠. 4가지, 5가지 기준이 겹치는 주요 맥점, 말 그대로 급소자를 뚫었습니다. 급소자를 뚫었다라는 건 좀 갑니다. 좀 가요. 이게 쉽게 꺾일 차트는 아닙니다. 이런 차트는 절대 쉽게 안 꺾. 어쨌든 최대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좀 꺾입니다. 꺾이더라도 급하게 꺾이지도 않고요.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와 마찬가지. 절대 이런 차트 쉽게 안 꺾입니다. 이제 이평선들 싹 수렴된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계속 나오겠죠. 아마 이번 주 내로 이거 전부 다 아마 정비될 겁니다. 그러면 추세 또 나옵니다. 장대 항복 또 나와요. 계속 뚫고 올라갑니다. 이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피보나치 레벨이나 아니면 여기까지 봤을 때 채널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30%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솔직히 말이 됩니까? 말이 됩니까?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되네요. 이게 되네요. 이게 되네요.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. 한 달 전에. 근데 이게 진짜 되네요. 자, 오늘 시황은 좀 짧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뭐 당분간 조금 홀딩 하시라. 뭐 이더리움 가고 나면 또 자발트까지 한번 물이 뿌려질 거예요. 자발트가 지금 한번 그 순번 돌았죠. 제가 뭐 정확히 휴가 다니고 뭐 여기저기 낚시 다니던 타이밍에 좀 오른 것 같은데 메디블록도 좀 한 바퀴 돌았더라고요. 메디블록도 저점 대비 한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, 80%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메디블록도 그래서 뭐 자발트 또 한 바퀴 또 돌지 않겠습니까? 이더리움 돌고 지금 뭐 메이저 알트들만 조용하죠. 뭐 리플 같은 애는 뭐 꼼짝달싹 안 하고 있고 그나마 뭐 스텔라 루멘은 꽤 올랐더라고요. 로빈후드에 성장되면서 근데 스텔라 루멘은 결국 갑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알트 중에 그나마 안 오른 게 스텔라 루멘인데 뭐 결국 갑니다. 서클사하고 커넥션을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제드가 돈이 많아요. 브레이드하고 리플은 돈이 없습니다. 소송하느라 돈 다 썼지만 제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리플 팔아서 번 돈만 뭐 수십억, 수백억 달러고요. 그리고 얘는 원래 마운트 콕스를 차렸던 애죠. 올드 홀더들 중에 올드 홀더입니다. 진짜 말 그대로 그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. 대신 누구처럼 대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지도 않고 어그로도 끌지 않고 그냥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죠. 제드는 아마 비트코인 양도 꽤 많을 거예요. 마운트 콕스를 2013년도 14년도에 설립했던 애니까 진짜 올드홀더죠. 본원이죠. 본원.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말하면 조용히 얼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시장을 조종하는 사람 있잖아요. 본원이죠. 본원. 스텔라 루멘은 그냥 쭉 잡고 계세요. 아마 제가 언급드렸던 타이밍에 스텔라 루멘 구입하셨던 분들은 아마 뭐 평단이 130원에서 한 140원대일 것 같은데 제가 평단이 그 정도니까 그냥 잘 홀딩하고 계세요. 팔 생각하지 마시고 잘 홀딩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. 저 또 길게 찍어봐야 요즘 평균 시청 시간은 뭐 5분이 안 넘더라고요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. 부족한 영상이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뭐 다음 시황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. 비 피해 조심하시고 이제 남부지방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. 어디 나가고 싶어도 뭐 실내 낚시터나 가면 모를까. 근데 뭐 실내 낚시터에서 낚싯바늘에 익숙한 붕어나 고기들 낚고 있으면 뭐 그것도 좀 재미가 없고요. 어쨌든 뭐 날씨 좋아지기 전까지는 뭐 시황 영상 뭐 하루에 한 번씩이나 이틀에 한 번씩 또 올려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
이더리움 도미넌스 잘 보고 계세요. 와, 이거 30%까지 올라가면 정말 탈비트가 나오네요. 탈비트가. 비트코인 장대 양봉이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왜 안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뭔가가 분명 있다. 그건 근데 개미들이 모르는 어제다. 어제 업그레이드는 개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. 네,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죠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